안녕하세요. 수출 절차 및 인코텀즈 이해에 대해서 발표할 HRA 18기 2조 최윤영입니다. 2조의 목차는 수출거래 절차, 인코텀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수출거래 절차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인코텀즈와 현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저희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우디로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절의 절차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앞선 조원분들이 다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짚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 물색하는 것이 첫 번째로 국내 공급선의 확보와 자사 제품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국내의 조사를 통해서 유력한 해외 목적 시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아니면 KOTRA라고 무역투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여서 신용 있는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출 계약 체결입니다. 수출업자는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승낙을 하면은 계약은 보통 성립이 되죠. 하지만 국제 간의 매매 계약은 구도로도 성립이 되지만 이후에 혹시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서 매매 계약서를 서로 교환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용장의 접수 및 검토입니다. 일단 수출 계약 체결,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하면은 매매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합치하는 각자의 의무를 서로 이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대금 결제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수출업자에게는 대금 회수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고 수입업자에게는 화물 인수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수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에서 정한 수출입 공고 등에 기입된 수출에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수출 승인을 꼭 받아서 수출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출 물품의 확보 및 무역 금융이 있는데요.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에는 원자재는 수입 절차에 따라서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할 수도 있으며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조달 또는 구매를 통하여 수출 물품을 확보하고 금융을 만드는 것이 원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출 통관 수속과 함께 한편으로는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곱 번째로 수출 통관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출 통관이란 대외무역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적법하게 된 물품을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 이제 외국 물품화하게 되는 적절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물품 선적 전에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절차를 꼭 거치고 수출 선적을 하게 됩니다. 수출 선적에서는 재래식 선적 방법과 컨테이너 적입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항공으로 선적을 하기 때문에 재래식 선정 방법에 해당하는 수출 선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수출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제 선적을 완료했으면은 수출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과 운송 서류 이런 것들을 거래 외국 환은행의 환어음의 매립을 의뢰함으로써 저희 수출 대금을 회수하고요. 관세를 환급하게 되면서 수출 거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인코텀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으로 국제상 거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일단 계약 체결 시마다 발생하는 위험과 예외 존재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것은 해석상의 오해가 항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죠. 따라서 부역 거래상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상식이나 관행이 아닌 정형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인코텀즈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인코텀즈는 강제력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적용되는 임의 규칙이었고 계약의 성립과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과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물품 매매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용역과 전자사 형태의 무채무와 같은 서비스 무역에서 활용할 수 없었던 이전의 인코텀즈와 달리 무형의 상품까지 확대해 적용 가능한 인코텀즈 2020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20 종류에는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이 11가지 모두 앞선 조원 분들에서 모두 다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인코텀즈는 여기에 나오는 본선 인도 조건 FOB입니다. FOB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상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 통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 FOB는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가 많은 인코텀즈 종류라고 해요. 그러나 저희는 판매자의 책임을 감수하기 위해서 FOB를 선택하였으나 비용 관리, 단순한 절차, 즉 저희 매도인에 있어서의 책임은 감수하지만 구매자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다른 인코텀즈 종류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삼성전자 휴대폰을 이제 사우디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해외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목적 시장의 환경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 부분인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적으로 왕정 체제에 있어서 혼란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인권 문제 및 국제적인 비판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비전 2030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정책 수단인데요. 이것은 경제 다각화와 민간 부분을 확대로 하는 목표로 정치적, 경제적 전략인데요. 이에 따라서 IT 통신 부분에 대한 투자와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비전 2030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로 석유 부분이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비전 2030이라는 경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GDP 성장률은 약 3에서 4%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도 약 2만에서 2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및 상류층이 되게 많습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제품, 특히 고급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번 삼성 S24 울트라에 대해서 저희는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역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특히 전자기기, 스마트폰은 관세율이 결정이 되면서 약 5%에서 10%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SABER 같은 인증과 같은 제품을 통해서 수입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 휴대폰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 규제 및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고객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소비자 고객층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인구가 가장 많은 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 금융, 정부의 중심지로 고소득층이 많아서 최신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도를 중심으로 이런 울트라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 구매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담망, 메카 및 메디나 이런 도시들에서도 중상층 소비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신 스마트폰 모델이나 고사양의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품.
조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산품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판매 경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 기고나 유통 경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기고나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 경로를 조사한 뒤에 이제 판매 서비스 정책 및 수립과 전망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산업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FOB 인프텀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앞에서 산업 성장이나 다른 계약서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산업 성장이란 거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입니다. 주로 수출업체, 해외 영업팀 담당자 또는 무역 담당자가 이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상업 성장을 통해서 두 업체 간의 거래 계약 존재 및 계약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 상업 성장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그 앞에 가봐. 아까 거는 잘 안 보여서 내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네. 이건 지금 보이잖아? 네. 잘 보이는데 물론 이제 저기 한국말로 써진 걸 다 나중에 이제 영어로 써야 되겠지. 네, 맞아요. 저희가 보기 편하게 한국말로 작성했어요. 당연히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인보이스 넘버 저거는 뭐 삼성전자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거고 오른쪽 봐봐. 오른쪽 위쪽 인보이스 넘버랑 다들 봐봐. 인보이스 넘버 앤드 데이트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보이스 넘버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매기면 되는 거야. 뭐 111, 000만 지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날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LC 넘버 앤드 데이트가 있거든. 저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자가 연 LC 넘버가 있어. 그걸 써야 돼. 응? 그걸 쓰고 그 날짜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LC 이싱 뱅크를 삼성전자 주거래은행이라 했는데 저거 잘못된 거다 이거지. LC를 발행했다는 뜻 아니야. 자, LC를 발행은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LC 발행은 수입업자의 은행이 하는 거야. 수입업자의 은행. 수입업자의 은행인데 삼성전자 은행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수입업자 거래은행이어야 된대. 수입업자. 어드바이싱 뱅크면 삼성전자 주 거래은행이야. 어드바이싱이라는 것은 그 어드바이스 아니야. 알려준다는 거고 이슈라는 것은 발행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LC를 발행했다는 뜻이야. LC를 발행한 은행은 삼성전자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수입업자 주거래은행. 그걸 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어드바이싱 뱅크로 알려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열렸어 하고 보내주면 어드바이싱 뱅크가 어디냐면 결국 삼성전자 주거래은행이야. 거기서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LC가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게 잘못됐어요. 다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저 아주 간단해. 저거 뭐 복잡할 거 무역은 뭐 하나도 복잡할 거 없어. 자, 그래 계속해. 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상업 성장을 간단하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적어보았고요. 저희는 일단 1000대를 기본으로 100박스, 즉 각 박스당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512기가를 이렇게 100박스, 각 박스가 10대 넣어서 포장을 저기도 지금 밑에도 하면 제품명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512 기가바이트만 쓰면 돼. 네. 포장 단위는 다음에 나오는 패킹 리스트에다 쓰는 거야. 응? 네.
아니 뭐 써도 상관없는데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네. 오케이. 다음으로 포장 명세서에 저 대해서 패키지가 나왔잖아.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장 명세서란 선적 화물의 포장 내용을 표시한 문서로서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종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 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이 포장 명세서에는 앞에서 말한 상업 송장의 내용과 크게 보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재 내용이 상업 송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포장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자. 슈퍼 왼쪽부터 봐봐. 슈퍼 익스포터 그거는 이제 발전인하고 수출자잖아. 그건 이제 영어로 써야지. 삼성전자 뭐 삼성일렉트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컨사이니는 하수인이야. 하수인. 그러니까 물건 뭐 하수라고 해서 누구 잘못된 거 뭐 하는 하수인이 아니고 물건을 받는 제품을 받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노티파이 파티는 뭐냐면 통지야. 통지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건이 도착했으면 통지해주는 거야. 근데 저거를 저기 그 뭐랄까 사우디 모바일 디스트리뷰터를 쓸 수도 있고 그 회사의 통관사를 써도 돼. 통관사. 왜 그러냐면 어차피 통관은 저 회사가 직접 안 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모든 수출입에 있어서 통관하고 배잡고 하는 거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것만 따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 그걸 통관사라고 하는데 포워더라고 그래. 포워더의 이름을 써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알겠지? 그다음에 포터블 로딩. 그러니까 선적 항구 또는 선적 공항. 그렇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 그 다음에 캐리어는 가령 무슨 배 뭘로 갔다 또는 무슨 항공기 뭘로 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다. 그 다음에 12번 Marks and Number of Packings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떤 카튼 박스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같이 비슷해야 거기다 뭐 회사 이름 주고 하잖아. 그거 본 적 있어 없어? 그거야. 그게 마크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마크를 해주세요라고 보내준다 이거야. 그럼 그대로 마크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8번은 넘버 앤 데이트 오브 인보이스. 그건 아까 내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신용장 번호는 그 밑에 10번도 그랬잖아. 신용장 발행은행이라고 이제 여기는 맞게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입업자 주거래 은행이 되는 거다. 오케이. 네가 설명하고 싶은 거 해. 네,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인과 통지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노리파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도착했을 때 통지를 받아야 하는 주체로서 보통 하수인과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제3자인데요. 이것은 보통 운송회사, 포워더 또는 중간 유통업체가 이런 통지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처음 작성한 거기 때문에 하수인과 통지처를 동일하게 설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수출신고 필증, 그리고 네 번째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닌 이렇게 빈칸인 것들을 저희가 좀 첨부를 했어요. 일단 수출 신고 필증은 면장으로 익숙하면서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자의 경우 수출 신고, 수입자의 경우 수입 신고를 세관에게 하게 되면은 이 세관에서 검토 후에 그에 대한 허가를 세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은 해당 물품은 관세법상 이제 외국 물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수출 신고 필증 같은 것도 수출업자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무역회사에 취직하면 저런 걸 여러분들이 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커머셜 인보이스 아까 나왔던 거, 패킹 리스트 이것만 만들어 가지고 통관사를 주면 통관사가 다 알아서 지네가 다 만드는 거야, 저런 걸. 그러니까 무역 업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계속해. 네, 다음으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C5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물품이 확실하게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화물의 수입자가 수출국과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수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최근 이제 FTA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수출업체의 경우에 해외 수입자가 요청 시 발급하여 제출하면서 이때 화물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성적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런 거는 뭐 품질 시험 검사 성적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이어 수입업자가 요구하면 만드는 거야. 저건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야. 저런 거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여러한 서류 만들어서 아까 말한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BL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 나오네 오른쪽 비러브 레이딩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 근데 나머지는 이제 수입업자가 이거 뭐 오멀로게이션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오멀로게이션에 그걸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보내. 저것도 영어로 해서 보내야지. 한국말로는 아니야. 네, 검사 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수입업자 요청 또는 수입 통관 시 필수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서 상품 제작 전에 시범 제품을 만들어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진행되는 검사 성적서입니다. 이것 또한 요청을 통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아니고 주로 품질 보증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L이라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상 운송 계약을 통해서 유가증권 서류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 선화증권을 작성을 함으로써 많은 대형 화주인 경우에는 선사와의 SC 계약을 통해서 직접 청구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면 품질 시험 검사 성적서는 모든 제품에 붙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전자제품, 전기제품,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 그런 데만 원한다 이거지. 뭐 무슨 모르지 뭐 식품이면 또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일반 제품에는 저게 별로 필요치는 않아. 네, 이렇게 저희는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기획 및 도전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IT 및 스마트폰 수요가 현재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술 투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전 과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가격 경쟁을 실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장 진출 전략과 함께 더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올바르게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출 물류 준비를 통해서 수출 통관을 걸쳐서 배송, 판매 및 사업 관리를 하면은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저희 2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